내 나이 아직 30살이고 35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33살, 4살이 되어도 결혼에 늦지 않았는데 오빠는 그때가 되면 오히려 부모님이 빨리 하라고 하시지 않겠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비혼주의자가 되려고 했었다? 심각한 거죠. 지금 큰 문제는 저랑은 결이 달랐던 문제가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농쟁이 아줌씨 재롱둥이 건강강 이사드립니다. 결국은 크리스마스가 오고야 말았네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한 8개월간 술이랑 알코올 같은 거구나. 술도 끊고 카페인도 끊었어요. 담배는 원래 피지 않습니다. 노담. 제가 영상을 시작을 한 지 한 5년이 지났는데 초반 모습과 여기가 많이 세비가 됐어요. 그래도 나이 들어 보이면 얼굴 라인 처지면 티가 확 나거든요. 그 노력의 중심에 요 연장이 있었습니다. 망치 해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초음파고 저는 솔직히 메디큐브 제품이 삼성사가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연장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내가 사랑하는 연장이 있는데 다른 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빵으로 폰팅을 날렸습니다. 나야 권준마. 나 다른 기계한테 고백받았어. 근데 내 사랑은 너뿐이잖아. 내가 초음파 기계를 설명한다면 꼭 너여야만 한다고. Will you marry me? 다행히도 메디큐브에서 제 고백 공격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한테 댓글 이벤트랑 할인이랑 더보기란에 다 받아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먼저 선빵으로 폰팅을 갈겼는지 반인 반수로.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봤을 때 왼쪽 얼굴이 이쪽이 이제 중력이 조금 더 세게 작용을 해서 약간 이쪽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왕이면 보여드릴 거고 저는 5단계로 5로 해가지고 개를 이렇게 두른 다음에 사연 읽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30살이고 33살의 남자친구와 2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한 번씩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직 진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인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남친에게 간섭이 많이 심하신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원래는 부모님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고 비혼주의였는데 저를 만나고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께 결혼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후로부터 결혼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해져서 남자친구는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치고받고 싸워보고 결혼을 해야 나중에 이혼을 안 한다. 집은 대출 없이 했으면 좋겠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나중에 결혼을 하고도 큰일이 안 생긴다 등의 간섭이라고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저에게 상처가 될까봐 남자친구가 얘기를 꺼리는 편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의견 차이가 있거나 기분이 상해도 서로 존중해가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푸는 스타일이라 싸워본 적이 없고 싸운다는 상상도 안 가고요. 누가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 대비를 하나요?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마찰과 간섭이 너무 스트레스라 남친은 이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어렵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숨이 막힌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요즘 들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담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자신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저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든다고 저에게 솔직히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결혼을 항상 하고 싶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저도 혼란스럽고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저한테도 헤어지자라고 하는 건 아닌지. 제 성격 자체는 원래 무던한 성격이고 어른들께도 싹싹한 성격이라 시부모님께는 최대한 맞춰드리되 오빠가 나중에 나에게 그걸 보상만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명절에 나만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끝나고 비싼 마사지를 풀코스로 보상을 해주면 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해주고 내 나이 아직 30살이고 35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33살, 4살이 되어도 결혼에 늦지 않았는데 오빠는 그때가 되면 오히려 부모님이 빨리 하라고 하시지 않겠냐. 그냥 그때까지만이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쁘게 만나자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남자친구에게 말은 해줬지만 제 마음 한구석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헤어지기에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만약 헤어지면 그냥 혼자 살 생각까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 엄마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너무 사위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사위 이서방 최고 너무 웃겨 개그맨 막 이렇게 좋아는 하시지만 초반에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고 그때 너무 힘들었었고 자기 마음을 알아.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도 너무 불쌍하고 우리 자기도 힘들고 왜 애를 피를 말려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긴다고 하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비혼주의자가 되려고 했었다? 심각한 거죠. 지금 큰 문제는 저랑은 결이 달랐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엄마가 반대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그거 알죠? 개도 주인이 하지마 짖지마 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개목줄 끊고 한엑스 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난리야. 근데 막상 주인 가버리고 풀어놓으면 댕청해져가지고 더 순둥이가 되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내 고삐랑 한엑스를 막 잡고 이끄니까 나는 거의 개가 아니라 야생마야. 사랑의 야생마. 놔라. 나는 내 사랑을 태우러 가야 된다. 역마장 뚫고 과천 뚫고 막 가는 거야. 이찬승 태우러. 이런 식으로 뭔가 부모가 내 결혼을 반대한다? 오히려 땡큐. 자기들이 무슨 세기말 사랑하는 줄 알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자기 브이로그가 되는 거야. 연애를 막 유치뽕 지랄뽕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둘 다 같은 마음일 때야. 공공의 적이 엄마라든지 부모님이 됐을 때 남자친구랑 자기야랑 막 의기투합 해가지고 연장 들고 더 끈끈해지는 막 전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적이 누군지 좌표값이 딱 정확히 알 때. 근데 지금 자기 남자친구야는 그 좌표값이 어딘지는 분명히 알아. 부모님이야. 근데 나는 이거를 싸울 힘이 없네? 이러고 장비를 그냥 내려놔. 나는 못하겠어. 자신이 없네? 라고 우리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자기야는 싸워야 할 대상이 둘이 돼버린 건가?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건데? 너무 슬프잖아. 이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마도 남자친구분께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기에는 조금 힘든 분일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약간 지배되어서 살아왔고 뭔가 벗어나고 독립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념하고 그래 난 비혼으로 살겠다 이렇게 조금 수긍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물론 우리 자기야를 만나고 변했어. 나는 비혼주의자였지만 용기를 내볼 거야. 그렇게 또 트라이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단념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자기야랑 나랑 피가 섞였다. 우리가 코가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 엄마가 구바자라 같은 혈육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우리 자기야가 온전히 좀 자기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예뻐해줄 수 있는 남자 예뻐해줄 수 있는 시댁을 만났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막 우리 자기야를 애태우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연에서 남자친구야가 자기한테 했던 말들 있죠. 물론 힘들어서 했던 말이겠지만 나는 너무 상처야.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숨이 막히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뭐 회의감이 든다. 이 말 뜻은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이겨먹으면서까지 모든 짐을 이고 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쌤쌤발이인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여자친구분께서 남자친구에게 힘을 조금 되고 싶다라고 해서 했던 말들 있죠. 오빠 나 진짜 괜찮아. 뭐 명절에 혼자 빡세게 일해도 오빠만 나 알아주고 나중에 보상해주면 돼. 뭐 35살 기다릴 수 있어. 나는 뭐 어른들이나 시어머니한테 잘 맞추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귀한 말이고 고마운 말들인데 남자친구는 이 말을 듣고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나는 부모님 말도 안 듣는 호롤로에다가 여자친구도 기다리게 만드는 나쁜 새끼에다가 이게 막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부담스럽고 우리 자기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자기야가 내준 이 큰 용기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또 뭔가를 결정을 해라 네가 빨리 선택을 해 그런 압박처럼 느낄 수 있는 지금 그런 스트레스의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궁금해. 남자친구야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뭔지 우리 같이 부모님을 의기투합해서 이겨내보자 힘내보자 이건 건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를 했고 뭐 상황을 내려놨는데 자기야 반응을 보려고 확인을 하려고 말을 꺼낸 건지. 그래서 나는 우리 자기야가 좋아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우리 자기야의 사랑의 크기이고 방식이니까 그거는 너무 좋아. 오빠 나는 그냥 오빠랑 잘 되고 싶어. 근데 오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도 부담을 주기가 싫은 것 같아. 지금 당장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서로의 상황을 조금 천천히 정리를 해보자. 끝.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만 이게 된다고 꼭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아무리 뭐 부모님한테 힘들어서 나는 비혼주의자였어. 그래도 적어도 내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는 확신을 줘야지. 남자친구도 지금 상황에서 용기를 내주고 깃발을 흔들어야 같이 싸울 힘을 낸다고요. 나는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파이팅을 하고 다 수렴하고 명절에 혼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오케이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정작 나는 이거를 싸울 힘이 없는 것 같아. 뭐 윷놀이야? 업어서 간다고 갈 수 있어? 제 생각은 남자친구 분께서 전적으로 자각몬에 씌어야 돼요. 스스로 자각을 해서 진화를 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놓칠 수도 있겠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은 우리 자기야가 그냥 내버려두고 시간을 주는 것밖에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연말이라 크리스마스 종점이라 앞이라서 너무 여기가 벌렁벌렁거리고 마음도 안 좋은 건 알지만 자기야가 뭐라 그랬어? 내 나이 30이고 35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을
많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맞아. 자기야 말이 많으니까 너무 조급함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은 약간 여유를 갖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요쪽만 계속 디바이스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요쪽만 조금 올라간 게 육안으로 확 다르잖아요. 이제는 이 장비의 이름이 궁금해지시지 않으시나요? AGI 하이포커스 샷이에요. 제가 왜 먼저 Will You Marry Me 프로포즈를 갈겼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디바이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권고를 안 합니다. 오히려 좋아. 귀차니즘인데.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 주에 한두 번 하면은 조금 유지가 돼요. 제가 뭐가 있냐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은 저는 3총사가 다 있어요. 이 가운데 거는 이미 여러분들 고민템이 되어버렸죠. 이거는 이제 화장품을 먹일 때 제가 맨날 쓰는 거고 이거는 겉탄력. 자연광을 너무 먹어가지고 허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약간 꺼진 풍선을 볼륨감을 채워주는 그런 볼륨템이라면은 그러면 뭐가 남았겠어요? 속탄력.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 얼굴 다리미.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 좀 관리를 받았다. 가장 비슷한 느낌이 바로 요걸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종착템이다.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내가 꽃밭이야. 머릿속에 꽃밭이라는 게 아니라 꽃을 가꾸고 막 정원을 예쁘게 꾸몄어. 그 정원을 받쳐주고 있는 다리. 그게 스마스층인데 요게 이제 그 스마스층을 보강을 하고 두드리고 마사지를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육안으로 보이니까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잖아. 하는 맛이 있잖아요. 초음파 관리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울땡땡 슈땡땡 그게 이제 피부 근막층 그 밑바닥을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뭐 윤곽 관리할 때 흔히 뭐 얼굴 소멸템이라고 불리는 그 초음파 하이프 기계.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되겠죠.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다른 하이프 기계도 굉장히 비싼데 뭐 동네마다 시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가서 받게 되면은 한 150에서 300 사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홈케어용으로 나온 것도 다 100만 원대가 넘어요. 근데 카트리지도 교체를 해야 돼. 그것도 돈이야. 제가 자꾸 메디큐브에다가 전화 날리고 조식 사고 하는 이유가 얘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 20만 원대예요. 심지어 얘는 뭐 카트리지 교체도 없어. 평생 무제한이야. 일로 와봐. 다 한 줄로 서 빵 쏴줄 테니까. 물론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말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300만 원 주면 관리받으면 훨씬 좋겠죠. 3천만 원 주면 더 좋을걸요. 근데 언제 예약하고 퇴근하고 가가지고 관리받고 심지어 아파. 저는 늘 말하는 게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 그런 면에서 메디큐브를 되게 좋아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저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앞에 이 필름지를 홀랑 까지 마셔라. 교체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주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편하게 하는 게 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안 아프다 그것도 장점이고 육안으로 보시면 이게 통통통통 하는 게 보이세요? 통증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걔를 도포를 잘 안 했어. 그러면 따끔따끔해. 근데 뭐 울땡땡 슈땡땡 이거는 솔직히 너무 아파서 제정신을 못 받고 뭐 수면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얘는 거의 무통증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깨알 꿀팁이라면 저는 이거를 여기 허벅지 있잖아요. 여기에 알토랑 같이 모아놓은 컨텐츠가 한가득이거든요. 허벅지에다가도 문대요. 볼살 부자분들 있죠. 약간 보스턴 테리어처럼 귀엽잖아. 볼살 부자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혁신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젖살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생기느냐 약간 앞볼 요렇게 해가지고 불독살이라고 하나 요렇게 약간 처지는 부위가 생기더라고. 늘어진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야. 그래서 주로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하고 요 초음파가 이제 늘어진 피부 탄력을 챙겨주는 거니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탄력이니까 물론 요즘 20대 분들도 초음파 기계는 한다 관리는 한다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20대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가야 돼. 그냥 뭐 100에서 300 정도 태우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뭐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이 무너진다. 몰랐어. 만약에 그때부터 알았다면은 그때도 돈이 없었으니까 뭐 엄마한테 빌려서라도 그때부터 관리를 홈케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꾸준히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또 5일 동안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 왕겔 있죠? 얘랑 같이 묶어가지고 20만 원대에 깨알같이 회원가입하면 53%까지 더 싸져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 언니 저도 피부 관리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10분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핑크 펩타이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도 당연히 메일에다가 단메일 주시면 제가 링크 드릴 거니까 거기다가 적으시면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기는 그냥 줄게.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혼자서 너무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가 나도 읽으면서 벌렁벌렁 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라 더 심란하고 막 하신 건 알지만 자기야 다 나가서 놀아요. 밖에 나가면 트리에 뭐가 주렁주렁 총천연 색깔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또 빨개콘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